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살아나기는 그런 모양이죠. 그죠? 지금, 지금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죠? 어제부터 수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신데, 양숙님,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이야기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가끔 저는 이제 요새는 증거 방송을 잘 보지 않습니다. 증거 방송을 잘 보지 않는 게 물론 제가 마니투데이에 매주 목요일마다 출연하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하기 위해서 마니투데이 방송을 봅니다만은 과거처럼 뭐 MBN이고 한경와우고 또 뭐죠 서울경제TV고 워낙 이제 연금 방송이 많고요.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이제 전문가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다 카톡방을 운영하고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그래서 그 선들을 하기 위한 일종의 홍보 활동으로 경제 방송에 나오고 증거 방송에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요. 맨날 종목을 추천을 한다 그럽니다만은 지가 성 종목은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추천한 종목은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목을 추천한다 그래가지고 그 종목이 다 오르진 않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종목을 찍으면은 한 3종목은 오르겠지만 2종목은 안 오르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그런데도 TV에 나와서 떠드는 전문가들을 보면은 자기가 추천해가지고 오른 종목만 이야기하지 내린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른 방향으로 호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봅니다. 뭐 들어봤자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가끔 제가 보는 TV가 마니투데이 방송이 아니라 SBS 옛날에 SBS CNBC였는데 지금 CNBC 이름을 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BS에서 하는 점거 방송이 있죠. 정확히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봅니다. 아침마다 가끔은 볼 게 없으면은 가끔 그걸 봅니다. 왜 보느냐니까 여기 제 후배인 이진우가 나오죠. 이진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진우라고 제 후배인데 한 몇 년 대학교 후배이긴 합니다만 저처럼 차티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종종 연락도 하고 하는 친구입니다. 뭐 후배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제 둘이서 이제 여자 앵커하고 이진호가 둘이서 이제 더블 MC를 하고 있는데 이진호 여자 앵커가 오늘 시장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진호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 앵커가 화들어 놀라서 왜요? 왜 시장에 대해서 전망에 이야기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도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그런 거야. 하도 사람들이 뭐 볼 것도 없이 아마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의 다 유튜브로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다 댓글을 달 수 있다 보니까 그 댓글에 계속 이진우에 대한 욕이 올라오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걔도 이제 후배니까 걔도 욕을 견디지 못하고 그죠?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자기 시장에 대해서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본다면 동병상련의 느낌이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그죠? 유튜브를 하다가 때리치고 여러분들과 같이 유료로 뭐 한 보수의 인원들을 모아놓고 에어클래스로 도망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에어클래스에서 최소한 제 강의를 유료로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유튜브는 공짜이고 너도 나도 누구나가 다 와가지고 댓글을 달다 보니까 온갖 참 험한 말들이 오락가락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게 해가지고 뭐 큰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해서 때리쳤죠. 그래서 요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이제 옛날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한 며칠 있다가 그죠? 일종의 그 화면을 공짜로 보여드리는 대신에 그 화면을 보고 제 말에 공감하시면은 유료로 오시든지 에어클래스로 오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며칠 지난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든지 기법이나 공부하시라는 측면에서 유튜브에 그냥 공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공짜로 올리던 댓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댓글들이 이상한 댓글들이 워낙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는 게 참 인격적으로 정말 그 프로텍트를 잘 하고 웬만한 그 공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소위 성인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TV 보면서 이진우가 오늘 명수에 이진우 아주 계속 꽤 잘하는 아티스트고 글도 잘하고 말도 재밌게 하고 하는 친구인데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죠? 자, anyway 일단 소리고요. 자, 다 오셨나요? 자, 시장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진우는 시장에 대해서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만 저는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FOMC 전까지는 불확실 때문에 약간 주춤거릴지 모르겠으나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죠? 제롬 파월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냐. 왜? FOMC 전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좀 빠졌잖아요. 그죠? 2,500 끝까지 왔다가 2,500에 눈앞이 두고 좀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불확실성, 혹시나 제롬 파월이 FRB 의장 입에서 뭔가 강경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가에 선반영됐죠. 그죠? 선반영됐고요. 사실은 시장이 기대한 대로 어제 알다시피 제롬 파월 입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롬 파월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피봇 안 한다. 금리 몇 번 더 올릴 거야. couple of. 어제 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 기했던 단어가 couple of.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를 인상할 거다 하는데, 소위 말해서 스테이트먼트에는 ongoing이라는 말을 계속 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뭡니까? 상당히 좀 실망했습니다만은 시장은 ongoing이라는 말 대신에 further란 말을 쓰기를 기대했죠. 그죠? 근데 further란 말을 쓰지 않고 ongoing increase라고 썼으니까 시장은 실망했는데 제롬 파월은 금리 올릴 거야. 계속적으로 몇 차례 더 라고 하면서 몇 차례들을 a couple of times라고 했어요. 어느 번, a couple of니까 커플이니까 뭡니까? 2번 이상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couple of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난번에 금리 올렸으니까 앞으로 올려봤자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 couple of 한 2번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라는 거에다가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는 disinflation. 그죠?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이제 시장에서 환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제롬 파월은 FRB 의장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계속 뭡니까? 아직 완벽한 거 아니야. 긴축 정책 계속 할 거야. 라고 매파적인 입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시장은 제롬 파월의 속뜻이 어떻게 되든 간에 몇몇 단어, 디스인플레이션, couple of 이런 것 때문에 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죠. 시장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습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포스코가 리튬 강산을 조강권을 확보는 했으나 그 남미에서 리튬 염호 그래서 염호죠. 염호에 있는 리튬을 채취해가지고 상업화하는 데는 몇 년은 걸리지 모른다 이게요.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고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리튬 강산 확보했잖아. 그게 실적에 좋아지겠네? 실적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는 모르겠고 실적 좋아지겠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를 따져보자는 게 중요한 거죠. 제롬 파월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중요한 게 아니죠.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라.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이면은 똑같은 재료라도 시장은 호재로 해석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세라면 똑같은 재료라도 약세로 해석하죠. 그죠? 삼성전자 전년동기 대비 가지고 반도체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97%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 같으면, 하락세 같으면, 우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나 까먹었네. 3%밖에 못 벌었네. 와! 악재네. 라고 하락 뉴스로 받아들일 걸 갖다가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라면, 그거는 지난 거잖아. 지난 거잖아. 이때까지는 반도체 경기 나쁘다는 건 누가 다 몰랐어. 그게 확인된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뭐. 라고 이제 바닥 아니야. 이제 올라갈 리만 남았네. 라고 호재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금리를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렸습니다. 악재로 해석하면은, 와, 금리 올렸네. 그죠? 그러면서 악재. 반대로 호재로 해석할 때는 금리 올렸어. 와, 중앙은행이 경기에는 자신이 있는 모양이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금리 올려도 되는가 보다. 라고 호재로 해석하면 또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고. 따라서 호재나 악재라는 게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시장의 분위기를 따져보라.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세라면 아무리 무슨 뉴스가 나오든 간에 올라가지 않느냐. 오늘도 올랐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간밤에 우리 미국 시장을 본다면 호재와 악재가 혼조되어 있어요. 그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만 다우는 별배 없을 거예요. 더구나 달러드 원화 환율은 간밤에 NDF에서 여기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뉴욕에서 여기에 달러드 원화 환율은 한 5원 이상 올랐어요. 환율이 5원 이상 올랐어요. 환율이.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달러드 원화 환율은 보다시피 뭡니까? 9원 올랐습니다. 보이십니까? 환율이 9원 올랐어요. 9원. 그러니까 이 환율이 9원 올랐다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도식적으로 해석한다면 환율의 상승은 뭡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그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올 것이고, 그죠? 따라서 주가는 뭡니까? 하락할 거다. 주가에는 악재가 될 거다. 이런 도식적인 그 플로우가 예상할 수 있죠. 예상되죠. 그죠? 이때까지 그랬죠.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떨어졌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주가 떨어졌나요? 올랐네. 환율이 올랐는데 외국인들을 팔았습니까? 외국인들 샀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안 맞는다. 도식적이라는 게 주식시장에는 절대적, 반드시 이런 말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고 그야말로 그때그때의 분위기 따라가지고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말로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떨어졌고요. 달러의 원화 환율도 올랐고. 그죠? 올랐고. 더더구나 중국 시장 이 경우에도 항생도 떨어졌고 상하이 지수도 떨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도 떨어지고 있네.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를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역구역 물론 2485까지 갔다가 장중에 2500을 바로 눈앞에 두고 좀 밀려가지고 2480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 장중에 마이너스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전 11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흐름이 웬만한 악재는 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웬만한 악재 같은 거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죠? 안 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차트를 맨날 쳐다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죠? 우리가 차트를 매일 며칠 꼬박꼬박 쳐다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차트로 보더라도 시장이 나쁘다고 말할 만한 이유가 없죠? 그죠? 없죠? 일목균형표
나쁩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고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후행스팬도 이고 닿잖아요. 더더구나 우리가 일목균형표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보고 있는 거는 이거 예를 들어서 구름 위다, 구름 아래다, 구름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동사무가 괴선이죠, 그죠? 괴선, 그죠? 괴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선. 아직까지 저는 종종 뭐 시간론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형보라든지 이런 복잡한 이론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고 잘못 해석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목산인도 이재목산진도 본래 자기가 책을 5권을 원래 썼어요. 원래. 그러니까 일본 말하면 못도못도입니다만은 원래 옛날에 원래 5권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썼다가 혹시 후세에 후배들이 일목균형표를 잘못 해석해서 그 원망이 자기는 죽을 텐데 내세가 있는 뭡니까? 그 사람 불교 신자니까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세가 있는 자기한테 원성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쨌습니까? 원래 책 5권을 어쩝니까? 불을 태워서 없애버려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주위에서 안에 당신이 죽고 나면은 이 책도 일목균형으로 사라질 텐데 그 왜 애써 쓴 원고를 없애느냐?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워드 프로세서에 넣었겠습니까? USB에 담았겠습니까? 그냥 원고에다가 썼다가 불태워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죠. 그래서 다시 책을 쓴 게 현재 책이 4권 남아있다 이거죠. 다시 쓴 게. 그 중에 한 권이 미싱된 책권이 뭡니까? 실전편이 미싱됐어요. 이 책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일목균형표 전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전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된다는 내용을 모른 채 어쩌면 수박 거달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일목균형표를 쓴 일목산인조차도 이 일목균형표를 혹시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 원망이 자기한테 돌아올 걸 우려해가지고 내세가 있는 자기한테 돌아올 걸 죽은 자기한테 돌아올 걸 우려해가지고 책을 불태울 정도니까 그야말로 일목균형표를 잘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잘못 해석할 수 그 원저자조차도 일목균형표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괴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론, 파동론, 가격론, 형보론 그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매우 주관적이거든요. 그죠? 매우 주관적이야. 그래서 시간론이나 가격론이나 형보론이나 파동론 웬만하면 이야기가 하지 않고 누구나 눈에 다 보이는 객관적인 구름 위냐 구름 아래냐 기준선 넘겼나 안 넘겼나 후행서편 넘겼나 안 넘겼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거래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대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기준선 넘길 때 일부 사고, 구름 넘길 때 왕창 사고, 후행서편 넘기니까 뭐 그전에는 이때는 정찰 매수하고 이때는 타진 매수하고 여기서 올인하면은 안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괴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거래가 되니까 괜히 복잡하게 형보가 어떻고 변화일이 어떻고 시간론이 어떻고 그런 것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잘못 해석이 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건데 anyway 사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일목에서 괴선에서 한 단계 나간 가격론에 본다면 이게 가격론이라는 게 가격 목표를 따지는 거거든요. 가격 목표에는 V 목표, N 목표, E 목표, 그다음에 NT 목표, 그다음에 Y 목표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널리 쓰이는 방법이 N 목표고 그리고 E 목표예요. N 목표, E 목표. N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이 A에서 B까지 갔다가
C까지 떨어졌다가 D까지 갈 때 어디까지 갈 거냐? 이 D까지 목표를 A하고 B하고 같은 거리만큼 간다. 이게 이제 N 목표예요. N 목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한다면 목표지 D가 어디까지 갈 거냐? A에서 B까지 거리만큼을 갈 거다. 따지면 A에서 B까지 거리가 2134에서 2501까지 갔으니까 이게 365포인트니 그죠? 366포인트인가요? 367포인트. 그러니까 367포인트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67포인트니까 여기서 2200에서 따져가지고 367포인트 더하면은 이거는 2567이 나온다. 그러니까 충분히 2000이 문제가 아니고 2561까지 가더라. 이게 1목으로 보더라도 N 목표니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 목표 말고 이 목표는 뭐냐니까 보세요. 이 목표는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고 D라면 이 D까지 목표는 이 A하고 길이만큼을 떨어지고 나서 C부터 따져가지고 이만큼 간다는 것을 우리가 N 목표라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 목표는 어떻게 따지냐니까 A에서 B까지 갔다가 C 떨어지고 저기서 갔다가 올라가는데 C가 얼마나 좁은 것 관계없이 A하고 B하고 거리만큼을 여기서 이 꼭지에서 다시 이렇게 가는 걸로 따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가 2134고 그 다음에 여기가 2500이니까 367포인트 올랐죠. 그죠? 여기까지가 367포인트 올랐는데 367포인트가 떨어진 거 관계없이 여기서 2500에서 다시 367포인트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2500에서 360 더하면은 2867포인트라는 목표가 나오죠. 이게 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V 목표라고 해서 V 목표. 자, V 목표는 뭐냐? 여기가 2134고, 여기가 2500이고, 여기가 2200이면, 2500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만큼 떨어진 만큼, 2200까지 3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30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만큼 떨어진 만큼을 300포인트 떨어진 만큼을 다시 300포인트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500에서 300포인트 더하면 얼마? 2800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1번 N 목표를 따지면은 아까 얼마였지? 2200에서 300에서 300에서 2560이었죠. 그죠? 여기까지 2560이었죠. 그 다음에 2번. 이 목표는 2500에서 다시 300포인트 돼가지고 2800, 얼마였죠? 360이었죠. 그죠? 세 번째로, V 목표는 2500에서 300포인트 등한 2800이었죠.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이게 1차적인 목표, 2500. 그 다음에 2800이 2차적인 목표. 세 번째가 2860이 3차적인 목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간 가격론이에요. 가격으로 따져가지고 가격 목표가 얼마쯤 될 거냐를 따져보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반드시 우리는 일목기능표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져보는 수학이 아니죠. 그죠?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아니에요. 뭡니까? 뭐 초등학생이라는 셈본 수준이죠. 그죠? 손가락 따져가지고. 다시 말해서 계산 목표가 2560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2560점 빵빵까지 돼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 이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딱 맞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2560이 목표라 그러면 대략 그런 정도 2540이 될 수도 있고 2580이 될 수도 있고 2565가 될 수도 있고 대략 그런 정도입니다. 나는 anyway 1차가 2560이고 2차가 2800이고 3차가 2860이라면 2500 고지를 넘기는 것은 뭡니까? 당연지사다는 말이에요. 당연지사. 그죠? 2500 넘기는, 이거는 2500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2,500 넘기는 전혀 문제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거냐. 2,560까지 갈 거냐, 2,860이냐, 2,500, 2,800이냐. 그런 이야기. 이제 2,500을 넘기냐 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 다소간 객관적인 RSI를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RSI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일반적인 RSI가 일반적인 교과서, 우리나라 나온 교과서에서는 RSI가 30 이하일 때 사고, 그죠? 70 이상일 때 팔아라.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거봐 됐잖아 라고 설명하는 게 우리나라 교과서들의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RSI는 이는 매매 지표가 아니죠. 그죠? 뭡니까? 시장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경고 신호인 거야. 경고 신호. 워닝이에요. 워닝. 지금 시장이 전체 하락한 과열 상태이니까 조심해라. 불들지 모르니까 과열 손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또는 이런 데는 시장이 너무나 냉각되었으니까 그 얼음장에 손 넣어가지고는 다시 동상 그릴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는 의미가 RSI입니다. 그럼 정작 RSI에서 매매의 타이밍을 언제로 잡느냐? RSI가 30 밑에 있을 때가 아니고 RSI가 70 위에 있을 때가 아니고 언제 30 밑에서 놀다가 30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여기가 매수의 적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매수의 적기가 되는 거고 70 위에서 놀다가 70 밑으로 내려갈 때가 여기가 매도의 적기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벌써 RSI가 70m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죠? 여기가 여기 줄을 끊기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매도의 타이밍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가 RSI가 여기 70m로 내려가는 경우에 30m 안 쳐바뀌고 만약에 내려가 다시 올라가서 70선을 재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때가 뭡니까? 다시 재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더욱더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는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다시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타이밍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보이십니까? 잘 보시면 RSI 제가 크게 그리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안쪽에서. 그럼 다시 매수했죠. 다시 내려오면서 매도했죠. 그죠? 매도했죠. 그러니까 70선을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재매수의 신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어차피 재매수의 신호가 되는 여기. 그죠? 재매수 신호가 되는 거고 실제 올랐잖아요. 무슨 말이냐? 자, 현재 아직까지는 오늘의 RSI는 현재 66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70선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가지고는 재매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그런데 현재 흐름상으로 봐서 주가가 구름 받고 나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으쌰으쌰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2,500이 관심이 아니라 주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RSI가 어떻게 됩니까? 70선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다시 한번 재매수가 되고 상승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신호탄이 될 거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2,500이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은 고지가 바로 적인데 2,500이 가로적인데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관심사는 2,500을 넘기냐 안 넘기냐 이게 있지 않죠.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얼마까지 갈 거냐? 1차적으로 2,560, 2차적으로 2,800, 그 위에 2,860이 우리의 기다리고 있는 목표치다 이거죠. 일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또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를 1번 파동으로 보고 있고 여기가 2번 파동으로 보고 있고 여기가 3번 파동으로 보고 있으니까 3번 파동은 1번 파동보다 더욱더 강력해야 된다고 본다면 1번 파동이 뭐냐 360포인트 움직이 올랐으니 3번 파동은 360포인트에 1.618배
또 그 이상으로 돼야 되니까 최소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할 거다. 어제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제 한 이야기 오늘 또 깨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주가가 주춤거린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은 뭐지 하고 있습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빨리 팔죠. 그죠? 빨리 팔죠. 그러면서 와 끝내준다. 어제 사가지고 그죠? 어제 사가지고 삼전 어제 밀릴 때 예를 들어 삼전 어제 밀릴 때 사가지고 오늘 재빨리 300에 팔아가지고 LG엔솔 어제 밀릴 때 사가지고 오늘 재빨리 팔아가지고 그죠? 돈 벌었다 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이게였어야말로 뭐 쉽게 말해서 똑똑이야. 사실은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헛똑똑한 거예요. 제가 헛똑똑으로서 예로 잘 든 게 뭐냐니까 신용카드 내지는 포인트 쓰는 거 있잖아요. 포인트. 우리 뭐 살 때마다 그죠?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빵 살 때마다 포인트 쌓아드릴까요? 동네 슈퍼 갈 때마다 포인트 쌓아드릴까요? 포인트 쌓으면 포인트 얼마 줍니까? 0.1% 주거든요. 그죠? 포인트 0.1% 줍니다. 0.1%. 1%가 아니고 0.1% 줍니다. 다시 말해서 1,000원을 사면 1,000원짜리 물건 사면 포인트 얼마 쌓이느냐? 1원 쌓입니다. 맞습니까? 100만 원치 사면 100만 원치 물건 사면 포인트가 얼마? 1,000원 쌓여요. 맞죠? 1,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100만 원치 물건을 사면은 포인트로 1,000원 주는 거야. 이 포인트에 목을 매가지고 계속 거 가서 100만 원치 물건 사면은 포인트 많이 쌓이겠지. 아이고 1,000원 쌓이는데. 이 100만 원치 물건 살 때는 괜히 쓸데없이 안 사도 되는 물건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 1,000원짜리 몇만 원짜리 쓸데없는 거 안 사도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거 헛똑똑이죠. 포인트 어쩌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요새 뭐 젊은 애들이 그거 말고도 뭐 이런 포인트도 있고 뭐 걸어다니면 얼마 앱에다가 뭐 버스 탈 때마다 그 누르면은 그죠? 교통비 얼마씩 주는 그 마일리지 주는 그런 앱도 있고 뭐 그런 게 그렇습니다만 쓸데없는 짓이에요. 헛똑똑이야. 정작 걸어놓고는 엉뚱한데 돈을 왕창왕창 낭비하고 쓰잖아요. 그죠? 가지로 주가가 흐름을 타시라 이거죠.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참 풀어먹었다. 좋아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참 풀어먹을지 몰라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일반인들이 그렇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여기서 재빨리 샀다가 여기서 저미가 팔죠. 그죠? 이만 먹었다 좋아해. 그 주가는 계속 올라가. 그러면 삭가 막 떨어지면 사야지 못 사. 재빨리 또 사. 그러다 올라가죠. 재빨리 팔아요. 맞습니까? 또 주가가 계속 올라가. 또 언제 살까 하다 여기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또 사죠. 빠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만큼 떨어졌다가 파나? 안 팔지. 버텨. 그럼 여기서 샀다가 이만큼 떨어지면 이만큼의 손실이 생기는데 그동안 얼마 벌었죠? 요만큼 벌었고 요만큼 벌고 오를 때는 이만큼 똑같이 움직이다 치자 이거죠. 그죠? 보세요. 밝은 데다 그려놓고 해봅시다. 자,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랐다가 떨어졌다. 똑같이. 오를 때는 여기서 샀다가 재빨리 팔고 오르면 재빨리 샀다가 재빨리 팔고 재빨리 샀다가 재빨리 팔아서 이만큼 먹었다라고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더 올라가니까 또 사. 또 사. 그러다 물려. 어쩝니까? 버티고 하다가 결국은 이때까지 버티는 바람에 소위 알지 홀드 하는 바람에 손해는 이만큼 손해보고 먹는 거는 요만큼 먹고 또요 요만큼 먹고 또 이만큼 먹으면 결국은 뭡니까? 가격이 제로에서 100 됐다가 다시 제로가 되면 본전이 아니고 이만큼이 손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어. 더구나 이렇게만 벌면 다행이지. 이렇게도 벌으면 다행이지. 실제로 일반인들은 어떻게 버느냐? 이렇게 됐다면 실제로 제로에서 100 됐다가
제로가 됐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여기서 샀다가 요만큼 먹고 그죠? 또 한참 있다가 요만큼 먹고 또 요만큼 먹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터지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요만큼 먹고 예를 들어서 2% 먹고 50% 손해보죠. 이게 일반인들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헛똑똑 해가지고 이런 거 먹는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때입니까? 추세를 잡으면 우리는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파는 거 이런 거 안 해. 몰라도 돼. 언제 사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오면 재빨리 팔아. 이만큼의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 팔죠. 여기서. 꼭지 지나 내려오면은 맨날 그림이다마는 우리 대가리 안 먹어요. 몸통 꼬리 안 먹어요. 몸통만 먹어요. 그죠? 사람 얼굴. 어디서 삽니까? 발바닥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사가지고 주가 올라가다 꼭지 내려와서 이쪽 어깨 내려올 때 여기서 팔아요. 우리는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하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이거를 수익을 기대합니다. 이게 추세를 따라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추세는 어떤 추세예요? 상승 추세야, 하락 추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이제 어찌 않아? 구름 위잖아. 맞습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계속 사야지. 계속 추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일부 외국 일반인들이 오늘 하는 짓처럼 이 짓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이 짓만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수현 씨. 예, 승현 씨. 순현 씨. 자꾸 이름 순현 씨 맞습니다. 지금이 1-3 맞습니다. 1-3 오래간만에 또 파동을 이야기 한번 할까요? 파동 나와봐라. 파동이 어디 갔노? 있군요. 예. 자, 파동. 오래간만에 파동 또 한번 오래간만에 이야기 해본다면, 자, 이렇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여기서 전에부터 출발해서 여기 3316부터 출발해서 2134까지가 여기까지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래서 이제 하락세가 이렇게 해서 이까지가 하락파동. 그죠? 이까지가 하락파동. 그리고 2134가 끝. C 끝. 지금부터는 뭡니까? 하락파동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는 뭐야? 상승파동. 그죠? 상승파동을 1, 여기가 1. 그죠? 여기가 2. 여기가 앞으로 모릅니다만은 3. 이 큰 상승파동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큰 1파동일 거고 당연히 중에서 여기가 1. 그죠? 여기가 2. 지금이 뭡니까? 여기. 3. 그러니까 이 3이니까 뭐 2500 이런 데다가 연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우리의 눈은 훨씬 더 먼 쪽으로. 그죠? 이제 3이 여기 3이라 그러면 3단이 뭡니까? 이 3이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뭐 2800에 치자요. 예를 들어서. 예? 3이 2800에 갔어. 그럼 끝이에요. 1, 2, 3. 우리 지금 여기인데 여기 2500 아니야. 그죠? 우리 여기 어딘가 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닌데 예를 들어 가가지고 이게 1이고 2고 여기가 3인데 3이 예를 들어서 2800까지 갖다 치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계산할 때 얼마까지 갔습니까? 1차 목표 2800이었잖아. 그죠? 2560, 2800이 갖다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2800에 갔다. 그 다음에 그럼 끝입니까? 아니야. 뭐 있습니까? 4 있죠. 그 다음 다시 또 5 있을 거 아니야. 이 5는 필연적으로 이 2800 또 넘기겠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서울이구나. 여기가 서울이고, 예? 저 꼭대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부산이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수원 정도 왔고, 그죠? 수원 정도 왔고, 잠시 쉬다가 다시 올라가서, 아직 수원은 안 들어갔네. 평택쯤 왔나? 예를 들어서,
평택쯤인가요? 그러니까 2,800이 어디쯤 되나요? 대전쯤 되겠고, 그죠? 내려와가지고, 부산은 아직도 택도 없다. 이거 택도 없다. 부산은 택도 없고, 우리 지금 이제 그 겨우 평택, 아니면 오산, 아니면 어디쯤 있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양? 뭐, 하여튼 알아요. 뭐, 그건 저 어디? 그건 저 어디를 가고 있는 거다. 그죠?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이죠. 그죠? 입니다. 더 갈 거다. 그런 이야기였죠. 자, 시장 언론 코스피 지수, 뭐,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또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봐가지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줄을 끊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740이었던 전고점을 훌쩍 넘겼잖아요. 훌쩍 넘겼죠. 그러니까 코스피라 그래가지고 전고점 2,500을 넘기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죠. 비슷하게 그리면은 지금 코스닥 차트는 이거 코스닥이 되어버렸나? 코스닥 나와봐라. 코스닥은 현재 전고점을 넘긴 상태니까 요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이제 한참 가고 있죠. 위에 없잖아요, 이제. 위에 없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제 목표치로 대략 구름이 평평한데 이런 정도. 810, 예를 들어 810. 그 다음으로는 여기, 뭡니까? 880쯤 되겠네, 여기가. 그죠? 890이네. 890 정도가 목표로 삼는다면, 코스피도 요 전고점만 이거 자꾸 왜 이래? 코스피도, 그죠? 코스피도 요 고점만 넘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여기 평평한데 2700, 그 다음에 여기가 평평한데 2800, 여기 평평하네 2800이네. 그죠? 이래저래 2800은 뭐, 아까 목표치 따지더라도 엘리오트로 따지더니 일목의 시간론이 따지든 간에 어떻게 되든 간에 2800이라는 목표가 그냥 마냥 허황된 목표는 아니죠. 일목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죠? 그냥 괴선으로 봐서도 그렇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달러도 원화 환율이 좀 올랐어요. 오늘 달러도 원화 환율이 좀 올랐어요. 왜 올랐느냐? 달러도 원화 환율이 오른 것은요. 빨리 해외 통화가 있네. 요거 때문입니다. 이게 CN 런민비인데 런민비. CNH 중국 위안화인데 위안화가 고세에 조금 올랐어요. 보다시피 위안화가 조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약간 반등을 보였어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그죠?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죠? 경기 부양 정책을 이때까지 제로 코로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다 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경기는 뒷전이고 상당히 코로나를 잡으려고 락다운 시키고 강경책을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예 모르겠다라고 풀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민심도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금리를 다른 나라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고 모든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인플레 막기 위해서 중국은 차마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차마 금리를 내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지준율을 내린다든지 돈을 푼다든지 상당히 경기 부양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치면서 돈을 풀고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위안화가 덩달아서 크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위안화가 뭡니까? 약세를 보이는 거죠. 이게 최근 들어서 위안화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약간 위안화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반등한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은요, 의외로 주요 통화가 되었나? 예, 있군요. 이중 통화 예, 중에서 오시아니아 있군요. 네. 예, 호주 달러예요, 호주 달러. 그죠? 호주 뭐야? 호주 달러의 영향이 높아요. 이 통화를 보는 게 좋겠네요. AUD 나와봐라. AUD가 안 나오나? 여기 봐야 되나?
오세아니아, AUD, 이게 뭐야, 이렇지?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차트가 이상하게 좀 잊어먹었는데, 잠깐만요. 주요 통화 아시아 어디를 봐야 되나? 그게요. 여기 보면 되겠군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종통화, 페닉스, 찾았다. AUD, USD, AUD, USD가 되겠지. AUD, USD, AUD, 유로, AUD, AUD, 어디 갔냐? USD, AUD, 찾았다. 예, AUD, USD. 죄송합니다. AUD, USD. 호주 달러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호주 달러가 어떻게 되냐니까 보여드릴게요. 호주 달러가 빠졌죠. 이거 보이십니까? 호주 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0.71이었다가 어제 0.71이었다가 오늘 호주장에서 아시아장에서 호주 달러 0.70 정도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가 약세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호주 달러는 유로나 파운드처럼 표지방법이 미국식 표지방법처럼 호주 달러가 약세예요. 왜 호주 달러가 약세냐? 간밤에 유로 22에서 유로 금리를 올리면서 유로가 강세로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부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로도 떨어지고 호주 달러도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촉발했고요. 결국은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호주 달러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위안화대로 그 경기 부양 정책 때문에 위안화 약세로 보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어제보다도 약간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환율이 어제는 1216원까지 갔다 보니까 1210원대가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 바닥권이라 인해서 반등의 예상 기미 좀 있을 거예요. 등등등 이래가지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른 거예요. 환율이 오른 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환율이 올라봤자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던 것처럼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고 떨어지면 반등하는 이런 하나의 하락세에 따르는 반등의 맥락이지 근본적으로 추세를 바꿀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왜요? 이 구름이 워낙 막강하잖아요. 이걸 못 넘길 거야. 그러니까 반등하다 또 밀릴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봤자 오늘 환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7원 이상 올랐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거기에 구애되지 않고 꾸준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인 것도 이거는 일시적인 거다 대해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는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우리 시장에서 더 이상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관심이 아니다. 그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가고 있네요. 계속 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뭐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서 매도를 하면 CCI가 매도를 하면은 CCI가 플러스 100선이나 마이너스 100선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뭡니까? 매수의 타이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다시 매수를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주식으로 봐서도 결코 호재로 봐야지 악재로 볼 수 없다 말입니다. 종목을 쭉 한번 볼 텐데 종목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라 좋지 않아. 하이닉스 좋지 않아. 오늘 좀 밀렸습니다만은 지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빠지는 거겠죠. 그죠? 더구나 어제 갭도 만들어졌으니까 갭 보이십니까? 그죠? 어제 갭도 만들어졌네요. 요 갭. 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갭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갭을 메우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갭을 메웠죠. 그죠? 갭이 메웠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와 여기가 갭이었는데 오늘자로 해가 정확하게 갭을 메웠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캡을 메웠으니까 이제 맡은 바 목표로 되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LG화학 뭐 왔다 갔다 할게 구름 밖에 나갔으니까 조정을 보일 텐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삼성 SDI 마찬가지 구름 밖에 나갔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올인. 그죠? 올인. 현대차 마찬가지 나갔다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는 당연지사. 그죠? 기아차 구름 밖에 기아차 많이 올랐네. 진짜로 조정 받았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 기아차. 아니면은 JYP 하이브 아이고 하이브 보세요. 하이브 BTS 군대 갔는데요. 뭐 BTS 군대 가든 말았든 우리 몰랐냐. 그전에 주가 이미 반영됐으니까 BTS 군대 가든 말든 간에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YG 그죠? YG 좋잖아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아무래지는 우리 이야기했죠, 그죠? LG생활 건강이구나. LG생활은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좀 주춤거린 거고요. 반면에 아무래지는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신라는 이제 중국의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단체 관광객들 안 보낸다는 바람에, 그죠? 중국은 다른 나라는 다 단체 관광객 보내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괘씸해가지고 뭡니까 단체 관광객 안 보낸다는 바람에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구름이 튼튼하니까 설마 얘가 구름이 더 내려가겠냐. 그러니까 여기선가 어디선가 지지받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물량만 좀 줄여놓고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LF 뭐 여전히 꾸준하고 크게 한뜻한 그런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꾸준하게 구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덴티움 아이고 오늘 또 날라갔네. 아이고야. 어제도 덴티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덴티움 주장에 한 건 뭐죠? 마스크 벗고 나서 사람들이 이빨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임플란트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는 마스크 벗으면 사람들이 뭔가 외모에 신경 쓸 거야. 립스틱도 바르고 이빨도 가지런히 하고 그 임플란트 붙이고 그죠? 얼굴에 뭔가 분칠도 하고 뭔가 할 거라는 기대감이 아모레지며 아모레퍼시픽이며 그죠?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상승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요 덴티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덴티움 얘들이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빨을 할지 안 할지 우린 몰라. 관심 없어. 그냥 구름 밖에 나왔네. 기준선 넘겼네. 그죠? 후행선배 넘겼네. 를 보고 그냥 산 거야. 여기 있어.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어.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부터 좀에 사볼까? 이쯤이네. 그죠? 이쯤에서 좀에 사볼까? 맞습니까? 후행선배 나왔네. 좀에 사볼까? 구름만 넘기면 다 사야지. 구름 넘겼네. 구름 넘겨라. 구름 넘겼네. 다 사자. 올인. 맞습니까? 잘했잖아요. 얼마에 샀나요? 9만 원쯤 샀죠. 그죠? 그때부터 빰빰빰빰빰빰빰빰 12만 원이네. 벌써. 얼마에 샀는데? 9만 원에 샀는데. 벌써 몇 프로? 30% 이상 먹었네. 맞죠? 할까요? 응? 할까요? 제가 맨날 주장하죠. 뭡니까? 9만 원에 산 주식을 12만 원에 팔아가지고 33% 수익 났으면 잘한 거다. 팔자.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왜요? 그냥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이때까지 개인들은 여기서 9만 원에 산 사람들이 12만 원까지 들고 있지도 않았겠지.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얼른 팔고 또 샀다가 팔고 하면서 짬짬이 몇 프로씩 먹으면서 좋아했겠지. 그런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뭐 포스코 홀딩스 여전히. 그 다음에 반면에 어제 제가 삼성바이오는 그죠? 삼성바이오는 구름 위로 싹 올라갔으니까 구름이란다. 기준선 위로 어제 삼성바이오가
기준선으로 싹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사도 되죠. 그죠? 구행섭이 아직 멀었으니까. 소위 정찰병 보내는 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정찰병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산뜻 손이 안 나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왜요? 가려면 이걸 넘겨야 되는데, 구름을 넘겨야 되는데, 야, 이 구름 두터운데 이게 쉽게 넘어가겠나? 맞습니까? 구름 두터운데 쉽게 넘어가겠나? 재밌는 거는 여기 보세요. 얘가 구름 넘길 때, 이럴 때, 이거 볼까요? 네? 얘가,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요를 통과했죠. 그죠? 밑에서 위로, 여기를 통과했죠. 밑에서 위로 갈 때 여기를 통과했죠. 맞습니까? 여기를 통과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통과했어요. 얘가 이렇게 왔으면은, 만약에 주가가 여기 이렇게 왔으면, 이거 통과 못했고, 이렇게 왔을 거야. 근데 얘가 여기서 얇은 구름이 있는데 공작해서 밑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이 구름이 워낙 두터우니까, 얘가 두터우니까 반등했으나 못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지금도 얘도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걸 버텨야 되는데, 그래도 믿음이 안 가죠. 그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는 기준선으로 싹 올라온 건 맞는데, 딱 손이 안 나간다. 했더니 오늘 다시 기준선 밑으로 도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셀트리온은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셀트리온도 기준선 위로 올라오게 했는데, 싹 안 내킨다. 라고 했던 게, 기준선도 기준선입니다만, 구행습변 아직 못 넘겼고, 구름도 못 넘겼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라는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